뭐 이번에 10조 증환펀드가 가동이 되면 뭐 계속해서 콕 집어서 얘기하지만 반도체나 자동차가 핵심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, 주식장인입니다. 오늘 이제 증시가 다행히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어제 환율 1,500원 막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, 정말 이 시장 자체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여기에서 과연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반등이 이어질지,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낙폭이 이어질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가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지금 최근에 이제 증환펀드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화면 보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어제부터 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었는데,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, 증시가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노무라 증권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지만,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년 5월에 뭐 한 1,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,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.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한 5월 이제 얼마 안 남은 한 향후 한 5,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1,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뭐 그 근거로는 이제 한국 정치 불확실성, 최근에 이제 그 계엄령 사태가 있었죠. 이것도 이제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다. 근데 이제 원화가 그럼 왜 약세를 보일 거냐?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좀 내세웠는데, 일단 트럼프가 출범을 했죠.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외환보유고 대응 여력도 좀 부족할 수 있다. 지금 사실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환율 방어에 계속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, 이게 쉽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,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,400원대 환율에 대한 정책 당국의 관점 변화라든지, 그리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 해지 유인 감소. 뭐 일단 국민연금 측에서도 해외 투자한 거, 뭐 미국 투자한 거, 이런 거를 굳이 매도를 안 하려고 하겠죠.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잘 가고 있고,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,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유입 약화라든지, 그리고 한국 사람들,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개인 자산 자체가 해외로 좀 유출되고 있습니다. 다 미국 주식 투자하잖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뭐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강달러가 이어질 거라는 거.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. 그리고 이제 위안이 좀 약세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야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? 이런 좀 불안감도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역시 이제 뭐 외환 보유고 대응 여력 부족이나 원화 약세,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결국에 이제 환율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,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긴 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고 환율이, 그리고 중간중간 상방으로 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하방으로 튀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굉장히 환율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,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탈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.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그렇고 개인들 해외 투자로 나가고,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좀 뒤처지고 있고, 심지어 기준금리 자체도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외화 유출은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증시가 반등 나오고 있긴 한데,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이제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런 과정 안에서 환율이 많이 튀었다는 거. 오늘은 좀 환율이 안정이 됐는데 한 1,428원까지 안정이 됐습니다. 근데 또 언제 35원 뚫고 450원, 1,450원, 그리고 1,500원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, 그러는 와중에 한국 시장에서 돈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다행인 점은 신용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신용, 이 빚으로 투자하는 돈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고, 예탁금은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용잔고 떨어지는 추이보다는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용잔고가 훨씬 더 좀 다이나믹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이제 증시 반등은 그럼 어떻게 나온 거냐?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불안하고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 그랬는데,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좀 컸다고 봐요.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그
증환펀드 시장 안정 조치를 즉시 가동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.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가용 가능한 거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냐면요. 정부 차원에서 이제 부양책들을 계속 내놓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게 급락을 막을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냥 주르륵 무너질 거를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줄 거예요. 그리고 더불어서 시장이 다 무너지고 안정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반등을 줄 때 이런 증환책들이라든지 부양책들이 굉장히 탄력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데 중간중간 이런 것들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구나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. 시장을 이걸 이제 시행하면서부터 방어가 되고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.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, 기업 밸류 펀드 중에서 3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상황이에요. 이번 주에 한 700억 정도, 다음 주에 300억 원 추가적으로 집행이 될 예정이고, 다음 주에는 3천억 가까이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고 합니다.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요거 말고 이제 증환펀드,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, 저는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. 그래서 증환펀드가 가동이 되게 되면 유한타증권 쪽에서 이제 좀 예측을 내놓은 게 있는데, 한국 증시만 지금 뭐 혼자서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거의 한 16년 만에 투입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. 우리가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또 증환펀드가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원래는 이 증환펀드라는 게 서킷 브레이커나 말 그대로 이제 막 급락이 떨어지는 이런 국내의 증시가 불안정해지는, 뭐 우리가 가까이에 있었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 시장 급락했을 때 그런 이제 급락이 떨어졌을 때 쓴다 이러는 건데, 사실 그 정도 급락이 나오겠냐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부터 좀 써야 될 것 같다, 정치적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만약에 이제 이게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로 이제 투입이 될 거냐, 시총 비중이 크면서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적은 거.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몸집이 있는 기업이나 업종인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들 있죠. 그런 쪽으로 이제 좀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도체나 IT 가전, 자동차, 조선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이번에 10조 증환펀드가 가동이 되면 뭐 계속해서 콕 집어서 얘기하지만 반도체나 자동차가 핵심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뭐 우리나라 업종을 대표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게 최근에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 수출에서 굉장히 또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. 물론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, 제약바이오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지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부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반도체, IT 가전, 그 다음에 자동차, 조선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. 그러니까 당장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비중이 높은 거,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부터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심지어 뭐 거래대금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업종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. 현재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 상대 강도가 23년 내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. 23년이면 저 뭐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야, 이 좀 엄청나죠, 사실 이 정도면은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약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. 뭐 코로나 때 우리가 좀 과한 호황장을 누리기도 했고요.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거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증시 안정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수혜를 볼 만한 업종, 그리고 수출에서 유리한 업종, 그리고 금리 인하,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.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. 그리고 역시나 이제 외인기관 수급, 특히나 외국인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.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
이런 종목들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. 그래서 유한양이나 알테오젠,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,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탄탄하게 주가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도 빠지고 있는 와중에 계속 쓸어담고 있죠. 뭐 네이버라든지 계속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방산주들도 이게 많이 빠진 업종 중에서 쓸어담고 있는 거 원전이랑 방산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인 것 같아요. 빠졌을 때 주워 담은 거는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주워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산 쪽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그 다음에 현대로템,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외국인들이 주가 하락할 때 좀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AI 관련된 IT에서는 네이버라든지 플랫폼,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을 좀 담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, 제약바이오 쪽에선 유한양행, 알테오젠,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지금 대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하나 시스템도 좀 담고 있네요. 지금 외국인들이 좀 빠졌을 때 담는 거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하방으로 좀 더 내려보면은 LIG 넥스원이나 하나오션도 담고 있고요. 지금 방산주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셀트리온도 좀 담고 있고.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건 하나오션도 사실 제가 좀 그 방산 카테고리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조선도 맞지만 방산 쪽의 개념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. 한국조선해양 이런 걸 담고 있고요. 리가캠바이오 이런 거 좀 담고 있습니다. 뭐 제약바이오 뭐 네이처셀이라든지 삼천당제약도 담고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다지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패스하겠습니다. BHI 원전이죠.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좀 주워 담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이랑 그 다음에 뭐 방산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 와중에 주워 담고 있다는 거, 주가가 빠질 때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뭐 여전히 코스피 거래소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. 뭐 코스닥 같은 게 좀 다르지만, 그리고 기관은 최근 들어서 계속 삽니다. 개인은 이제 계속 팔고 있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관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외인 수급은 좀 애매한 상황, 들어올랑 말랑 간보는 느낌이고 개인들은 그냥 적극적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가 개인 물량이랑 좀 반대로 갔을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.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서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반 정도의 현금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조만간 올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노무라증권 쪽에서도 원달러 환율 1,500원 간다, 시장 무너진다, 박살난다 이런 비관론에 관련된 얘기들이나 뉴스들이 시장을 거의 뭐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고, 한국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불확실성하고 사실 투자에 있어서 제일 최악이 안 좋은 것보다 불안한 거거든요. 확실하지 않은 거. 차라리 악재라도 이미 그냥 딱 확실하게 나와버리면 그게 그냥 거기에서 딱 평가를 받고 그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. 근데 불확실한 거에 엄청나게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, 투자 시장은. 그래서 이런 점 관점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추후 증시 자체가 좀 반등을 당분간은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, 이제부터 우리가 좀 눈여겨는 봐야 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랑 그 다음에 방산, 외국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쪽, 그리고 원전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,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쪽입니다.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안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선이나 자동차 같이 경기가 호경기로 갔을 때 수혜를 볼 만한 업종들이 또 수혜를 볼 걸로 기대돼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경기가 극에 달했을 때는 이 경기 민감 업종을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, 어찌 보면 타점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나 뭐 기아 이런 종목들 사실 많이 빠졌고 더 이상 뭐 많이 빠지지 않고 있어요. 최근에 뭐 계엄령 사태니 뭐니 얘기가 나와도.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를 지금부터는 좀 눈여겨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,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뭐 한국단자나 HL만도도 그렇고요.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글로비스나 현대모비스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뭐 현대차를 보시고
뭐 현대기아차그룹 이쪽을 보시고 그 다음 순위로 뭐 현대 오토에버니, 단자니, 만도니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이제 자동차 쪽이나 그리고 조선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, 현대미포, 현대중공업, 현대마린솔루션, 하나오션, 삼성중공업 저는 뭐 계속 간다고 보고 있고요. 하나엔진 꾸준히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이나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꾸준히 좀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고 중간중간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 나가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포트폴리오를 이런 쪽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나가시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방산 종목들이 좀 불안해가지고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요즘 이제 방산 종목들 좀 조정 나올 때 다시 반등 주는 시점을 잘 노려보면은 좋은 자리가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런 자리 잘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주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외인들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, 하나시스템, 뭐 LIG 넥스원 대표적인 대장주들이죠.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는데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냐? 지금은 전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. 추세 돌릴 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는 보고 계시라. 지금 이제 매수해 볼 만한 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한 뭐 알테오젠이나 SK바이오팜 이런 뭐 리가캠바이오 이런 제약바이오 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. 셀트리온 이런 거. 전략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. 알테오젠이나 리가캠은 좀 조금만 보는 게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축으로 SK바이오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담아 나가면서 셀트리온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리가캠을 좀 곁들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제가 소액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했던 제약바이오들 있죠. 그런 것들은 또 변동성이 커서 많이 빠졌습니다. 이런 애들 한번 조금씩 담아가는 거 조미료 개념으로 좀 곁들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조선업종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정권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 밀어붙였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또 원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정책 수혜를 이제 못 받으면서 이제 좀 업황이 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정권인데 트럼프는 원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이고 전통 에너지를 중시하는 대통령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 실태도 AI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 AI를 굴리려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확립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에너지를 어마무시하게 잡아먹는데 그러다 보니 전력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고 이걸로 이제 안 되니까 SMR 소형 모듈 원자료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습니다. 아마존도 그러고 있고 구글도 그러고 있고. 그러니까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SMR 관련된 계약들을 계속 체결하고 있어요. 이게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제 원전 산업은 지금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.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이게 또 탈원전 한다고 하면은 좀 큰일 날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설마 탈원전을 할까? 지금 왜냐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탈원전은 조금 착오가 있었다. 예,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? 한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. 이게 정론이거든요. 뭐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가. 근데 그걸 뭐 굳이 또 꺼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는 탈원전 할 거야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. 예, 뭐 정권이 혹시 바뀐다 하더라도. 그래서 뭐 만에 하나 그런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지금 원전 관련주들 많이 던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탈원전이 아니고 오히려 원전을 적극적으로 소용하고 있는 단계라 굳이 두산에너빌리티까지 막 죽여가면서 이제 탈원전을 하진 않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듯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완전 장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조선과 그리고
제약바이오 쪽을 중점적으로 담아 나가시면서 진행을 해 나가시면 포트폴리오가 지금 뭐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마 정책적으로도 정부에서 계속 저런 증안 펀드라든지 유동성 자금을 유입해 주려고 하고 있고 기준금리도 이제 계속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.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보면은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반등을 보여주는 시점에 좀 회복세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.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아직은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.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띄어야 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따라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곧 미증시가 한번 무너질 것 같아요. 뭐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한국 시장으로 돈이 많이 돌아올 걸로 보고 있고요. 이걸 좀 감안해 보면 미국의 이제 지수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최근에 S&P도 그렇고 조금 꺾일랑 말랑하는 움직임이거든요. 이거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한국 증시 저는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주변국들로 돈 흘러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기대해 보면서 봤을 때는 조만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증시 무너지면서 한번 한국 증시 올라가는 거 기대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이런 타이밍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해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.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잡아 나가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.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큰 힘 되고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,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